여러분, 법학박사 홍원식입니다. 레알 적중 사회 오리엔테이션의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헌법이란 우산 아래 법과 정치라는 방대한 분량, 보고 또 봐도 솔직히 골치 아파 보이는 이 분량들을 눈을 감고 쫙 넘기듯이 넘길 수 있다. 물이 흐르듯이 정리해버릴 수 있다면 이건 요즘 TV 프로 중에 하나인 세상에 이런 일이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이 프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TV를 보지 못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는 그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레알 적중사의 홍원식 박사의 이 강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지 아닐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공중에 하나뿐인 줄을 타고 가는 그 고개사가 내가 이 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럼요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히십시오 하는 순간 업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제 등에 한번 업혀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저는 한자 성어를 하나 쓰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눈을 감고 법과 정치 파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쓰고 있는 한자는 이신득의라고 썼습니다. 이신득의. 이신득의라는 것은 사무치는 신념은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뜻도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상의 화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믿음이 있으면 뜻을 이룬다는 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법과 정치 파트, 헌법이란 우산 안에 모두 사실 들어갑니다를 입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만 그냥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헌법이니까 헌법이다. 이 헌법이다. 헌법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정리해야 되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방대한 양, 약 30-40회씩 강의하는 그 분량을 짧은 시간 내에 쫙 끝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감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이란 뭐죠? 여러분, 경남 울주군 언양면 평리에 있는 자, 김군, 헌법이 무엇입니까? 충남 서산군 팔병면 호리에 있는 자, 우리 이군 헌법이 뭐죠? 한 군데만 더 여쭤볼까요? 네, 전남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703번지 손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자, 박양.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홍원식 박사와 함께하면서 헌법의 개념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자유를 위하여 이 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바로 나의 동생이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의 자유를 위하여 이 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고 있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야 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엄마 아빠에게 말씀하십시오. 엄마, 헌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엄마의 자유와 권리와 보장을 위하여 이 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 최고법이 헌법이야. 알겠죠? 그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자, 저는 이 시간에 제 목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법과 정치 파트, 이거 헌법이라는 우산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현존하는 사회 강의 사상 최초의 선언이자 입증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국가의 주인인 개개 국민들의 개개 국민의 이게 지금 1번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2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기본권. 이 기본권이란 말도 쓰지만 어느 경우에는 뭐라고도 쓰느냐 하면 자유와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다가 최고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짧은 시간에 세상에 이런 일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을 함께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과 정치 파트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국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국가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국가에 관한 부분이 등장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한마디로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없는, 인간과 그리고 동물이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의 고통을 느꼈을까요? 다름 아니라 만인의 만인상호간의 투쟁 상태라는 것. 더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 정글의 법칙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똑같은 동물과 함께 정글의 법칙에 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성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 하고 만든 것이, 우리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세워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 서로 잡아먹지 말자 하는 것들로 등장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죠. 왕권 신수설. 자, 왕권 신수설의 뜻은 왕의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군주주권론이 나오죠. 군주주권론이 나오죠. 군주주권론. 자, 군주주권론이 나와서 군주하에서 모두가 복종하고 지내는데, 이때 살짝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군주가 모범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이게 엉망이야 라고 할 때 쟤 문제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야, 신이 줬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왕 군주주권론은 인정하지만 이거 사회계약론이라는 입장에서 다름 아니라 인간사회, 여기서 사회계약론이란 말을 보는 순간 홍박사 대통합사회, 레알 적중사회를 공부하신 분들은 인간사회 말이야. 인간사회는 계약의 산물 아니냐? 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계약에 의한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은 왕은 인정하되, 군주는 인정하되 신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합의 초대한 자이니까 필요하다면 이거 바꿀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가능성을 연 첫 번째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시험 문제에 꾸준히 등장하는 호흡주의입니다. 그런데 호흡주의를 보는 순간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3년 이제 7월부터 시행되어지는 7급 사회시험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자이신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고 만든 게 이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시와 달라요. 그래서 고시 전문 강의를 여기다 접목할 수는 없는 건데, 호흡주를 보는 순간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러면 홍박사 대통사 스타일로서, 홍박 스타일로 정리하자면 호흡주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흡주, 너 아니? 너 나 아니? 라고 물으세요. 물론 영어로 물을 사람 영어로 물으시고, 호흡주가 대답을 못해. 나도 너 몰라. 피차 일반하고 끝내는 겁니다. 호흡주 하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름으로 군주주권을 주장한 사람하고 끝내는 거죠. 라고 하는 이 호흡주를 바라보면서, 아, 호흡주, 당신 말이야.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려면 국민들이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할 사람을 만든다라는 개념이라면 그거 군주주권 인정하면 안 되지. 국민주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누굽니까? 존 로크와 루소예요. 그러면 홍박 스타일로 사회 만점을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로크, 루소, 당신은 나를 압니까? 모른대. 나도 당신을 모르고 끝내는 겁니다. 로크와 루소는 뭐야?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는 바처럼 호흡주는 똑같은 사회계약론으로서 군주주권론을, 그러나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루소가 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시민혁명이 등장한다 이거야. 그럼 시민혁명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쓰지 않지만 다름 아니라 미국의 시민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그리고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근대 헌법이 등장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근대 헌법상 평등, 근대 헌법상 법치주의, 근대 헌법상 뭐 하는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름 아니라 법과 정치 파트에서 정치 파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것들임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짧은 시간 속에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은 양들이 세상에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국가와 관련하여서 다름 아니라 지금은 자연 상태에 관한 걸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뭐냐?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 근데 여기다가 헌법이라고도 해도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국가란 동물들이 존재하는 사회와 달리 이제 계약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계약의 총체적 결론이 헌법입니다. 물론 이 헌법이란 것은 문서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국가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고 하는 것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여기에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원리가 뭐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기본권 파트에서 등장합니다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하는 것 등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럼 기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들입니다. 다름 아니라 법치주의, 법치주의. 또 법치주의가 등장하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민주주의다. 그리고 나아가서 권력분립주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권력분립주의. 자, 이런 것들이 사회책 전반에 흩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국가 구성의 기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법치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또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본 원리. 이어서 또 존재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본 질서라는 게 있어요. 기본 질서. 이 기본 질서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도 얼핏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 기억하신 걸로서 경제 질서. 그리고 여러분 사회책마다 뒤에 등장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제법상 어떤 조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와 더불어서는 기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제도. 자, 기본 제도가 있으면 뭘까요? 빠짐없이 출제됩니다. 2012년 수능에서부터 각 지방에 있는 교육청 시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시험에 꾸준히 출제되었던 것들, 기본적으로 정당제도. 정당제도. 이 정당제도 중에 꾸준히 출제되는 게 복수정당제와 다수정당제, 또 다당제 하는 것들이 나오죠. 더 많이 출제되는 게 선거제도이죠. 선거제도. 이 선거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도, 대선거구제도의 비교 등이 출제되죠.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이런 거 지금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이 부족한 제가 안 보고 쭉 정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런 건 밥이지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도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고민했다면 반성하시면 됩니다. 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눈 감고 툭 쳐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또 나가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 등이 등장하면서 이제 각종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옮겨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3분 집중으로 저는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저는 청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가 되었고 수없이 남북한오가는 소위 방송에 주목을 받은 바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길은 3분 덕분입니다. 노동자였던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던 그 3분의 집중이 저를 바꿨거든요. 지금부터 잡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하고 있죠? 법과 정치,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다 넣을 수 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홍 박사의 레알 적중사의 세트 강의 심플하게, 이지하게 터칭시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권이란 건 계속해서 출제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본권에 있어서의 목적, 또 모든 기본권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 가치, 이런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자, 저는 다시 약속드리죠. 지금 대한민국 존재하는 사회 강의 사상 최초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된 기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주된 기본권이다. 주된 기본권이 있군요. 그러면 여기선 이 주된 기본권을 좀 더 실질화시키자는 게 있겠군요. 이게 실질화 기본권, 주된 기본권을 실질화시키자는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있지요. 다름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 구체화 또는 구제하기 위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구제하기 위한 기본권이 존재한다. 구체화 기본권. 그리고 다름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참 내가 직접 참여해볼까 하는 참여적 기본권이 존재합니다.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 존재하는 사회책 속에 있는 기본권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부터 3분 집중을 해서 지금부터 2분 30초 계속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될까 말까 여러분의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물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요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헌법 10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식에서 홍 박사의 레알 적중사회 강의 때 분명히 외웠는데 안 보여. 안 보인다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대신에 있어야 될 것이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추구권이란 건 권리에 권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다른 기본권과 달리 건물로 친다면 지붕과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기본권은 이 둘을 향해서 있다는 말씀을 제가 구체적 강의에서 또 그림처럼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럼 주된 기본권을 뭐라 부르느냐? 이걸 이름하여 자유권이라 부릅니다. 자유권. 그럼 실질화 기본권을 뭐라 부르느냐? 여러분 사회책에서 말하는 생활권적 기본권, 때로는 사회권이라고도 부르죠. 사회권. 그러면 요 구체화의 것이 뭐냐? 이 자체가 계속 기출문제이죠. 이게 청원권이죠. 청원권. 그리고 참여권이 뭐냐? 이게 다름 아니라 참정권이죠. 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길은 지금부터 또 2분간 계속 집중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나 이 골치 아픈 사회책이 3권씩이나 돼 있는 거야. 이럴 필요 없는 게 이거요. 간단히 한순에 한 움큼에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넝쿨 알아요? 고구마 넝쿨? 고구마 넝쿨은 딱 빼면 고구마가 달랑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넝쿨째 고구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홍 박사를 레알 적중사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그러면 이 자유권이 무엇인지 그건 나중 일이고, 자, 그냥 구두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짧은 시간 구두로 정리할게요. 이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자유권 하면 많은 책들이 산발적으로 흩어놨지만 간단해. 정신적 자유권, 사회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헌법에 존재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적 자유권은 뭘까? 가장 원초적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의 자유야. 두 번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과 피안에 관한 내적 확신을 갖는 종교의 자유. 그러면서 양심과 종교를 기초로 깨달은 바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 진리를 탐구해. 이게 학문 예술의 자유야. 그러고 나서 이 깨달은 걸 표현하고 싶어. 이게 언론의 자유야.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언론 출판의 자유야. 둘 이상이 모여서 표현하고 싶어. 집회 결사의 자유. 오케이? 그러면 자유권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에서 사회적 자유권은 뭘까?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정신세계의 기초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러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프라이버시의 자유. 우리 헌법 16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평화롭게 또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어. 주거의 자유. 근데 먹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러면서 재산을 모아야 돼. 재산권.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직업의 자유. 그러면 딱 정리됐으면서 사회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헌법 조문에 있는 건 다 끝난 거야. 그런 뒤에 이러한 자유권이 추구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최대한의 보장이다. 이 최대한의 보장이다. 이 말 최대 보장. 최대 보장이 목적이에요. 최대 보장. 이걸 다름 아니라 자연권 그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것이 인간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 약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정리해 보자고 등장한 게 생활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최대 보장이 아니라 최소 보장이야. 최소한은 보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객관식 시험 문제가 나와도 생활권을 최대 보장이란 말은 총을 쏴도 그런 일은 틀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최소 보장이야. 그러면 너는 뭐니? 라고 하면 이것은 실정법상 권리다. 실정권. 또는 여기다가 자연권이라고도 하지만 자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기다가 실정법상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원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역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상의 권리입니다. 실정법상의 것인데 이것은 최대 보장, 최소 보장의 개념과 맞물려 있지 않아요. 이것은 기본권 침해 시에 침해에 따른 구제, 침해에 따른 구제를 정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다름 아니라 국정에 있어서의 국정 구성과 국정 운영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를 두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할까?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유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유다. 이건 뭘까? 그러면 청원권은 소극적일까 적극적일까? 라고 하면 적극적이다. 여기다가 능동적 자유다. 이런 것들을 하죠. 능동적 자유다. 라는 것들로서 쭉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 개별 구성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려워진다면 이 어려워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묻기도 하죠. 오호라, 이 자유권은 외국인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모두 물어도 이거 별것 아니게 홍 박사 레알적 중사의 수강생들은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란 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연권상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문제이니까, 성경상 문제이니까 원칙상 당연히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원칙상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법학이 개입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원칙상이란 말은 예외가 있어. 그리고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원칙상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자, 생활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인정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X를 치면 안 돼. 되는 것도 예외적으로 돼. 삼각형의 의미는 예외적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청원권에 대해서는 어떡할 것이냐?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리한다면 침해 시에 구제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면 이 침해의 주체는 자유권이고, 자유권의 외국인이 주체가 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보장되어야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정권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아니야.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참정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되면서 오호라, 기본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만 제가 안 보고 쭉쭉 외웠듯이 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사고 능력밖에 없는 노동자 출신의 법학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제 국가의 주인인 개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기본권 파트를 쫙 끝냈어. 그러면 최고의 규범이란 게 뭐예요? 그러면 최고의 규범이란 게 뭘까? 이 최고의 규범이란 건 저는 약속드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판서 하나로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자, 2분을 집중하라 해서 2분이 다 됐는데 2분이 초과됐지 않아요? 그러면 바쁘시면 나가시면 돼, 지금부터. 자, 제가 문 밖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듣고 싶어요 하는 분은 남아 계시면 되는 거야. 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최고 규범이란 뭘까? 이야, 독학 출신의 과학 출신의 법학 박사답게 한 손에 쥐게 하는 개념이 나올까 말까? 최고의 규범이란 것은 이렇게 끝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시절 사회 강의를 대통합했던 홍 박사답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의 규범이라는 뜻은 다름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을 구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외가 없어. 모든 국가 권력을 구성한다.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의 존재의 근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헌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위헌이에요.
이것이 뭔 뜻일까 하는 얘기를 이따 보기로 하고, 다름 아니라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모든 법률의 모법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죠. 모든 법률의 모법이다. 라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책들이 나올 때 이 모든 국가 권력이 나오게 되고, 이 모든 국가 권력이 등장하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뭘까? 의회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정부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법원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등장하죠. 안 보인다, 안 보여. 누가 안 보일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 보이네. 어디 가셨어, 도대체? 대통령이 안 보여. 대통령이 셀까? 정부가 셀까? 1번, 정부가 세다. 2번, 대통령이 세다. 하나, 둘, 셋. 정부가 셉니다. 우리 헌법 4장은 정부예요. 4장 1절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 대통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안 보인다,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감사원이 안 보이네. 안 보이지. 감사원은 정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헌법 조문에 등장하는 것들이 사회시험만큼 국급 사회에 맞게끔 출제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걸 수없이 연마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출제될까? 국회. 이 국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국회라는 기관과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는 국회라는 기관보다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이 출제되는 것이고, 이 정부 속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다음에 국무위원이 있고, 그 뒤에 감사원 등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법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그게 무엇일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의 문제거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독립이 목적이요, 법관의 독립이 수단입니다. 그 법관의 독립은 다시 양심에 따른 재판보장과 더불어 신분보장이 나눠집니다. 이땐 양심에 따른 재판보장이 목적이고 신분보장이 수단입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이죠. 2012년 수능에 출제되었죠. 놀랍게 출제됐죠.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 출제됐을까? 이 두 개가 출제되었죠.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재판을 받다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이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갈 곳은 어디예요? 그림으로 그렸죠. 이때 정답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인가? 아니면 헌법 소원인가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헌법 소원을 찍었습니다. 1번 맞았을까? 2번 틀렸을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소원은 일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헌법 소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재 파트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헌법에 근거한다 하면서 나머지 위헌법률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법률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책 등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무엇입니까? 민법에 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 형법에 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관한 게 뭘까? 행정법에 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관한 게 뭘까? 국제법에 관한 게 나오죠. 국제법.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사적 자체 원칙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중에 소멸시효가 뭐냐 하는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죄형법정주의 나오죠.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올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위헌법률 심판과 맞물려서도 출제되었던 바 있습니다만은, 행정법에서는 다름 아니라 행정구제제도 등이 상세히 출제되죠.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국제법 파트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저와 함께 옮겨옵니다. 최고 규범임을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카메라 기자, 우리 PD님 쭉 한번 이 전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즈업 하셨습니까? 클로즈업 합니다. 저와 함께 강의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법과 정치 파트의 이 거대한 분량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정리하면 요거 쭉 정리해서 법과 정치란 건 간단합니다. 이 모든 파트 속에서 법과 정치가 모두 들어있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이 법들, 이것들이 민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들이 따로 법이라고 생각하실 것 없이 이건 역시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는 것들이요, 이 많은 정치 파트의 것들이 모두 결국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싹 정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역사를 바꿉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지 않고 쭉 정리했듯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눈을 감고 홍원식 박사와 함께 레알 적중 사회를 하다 보면 밤에 누워서 장기 배우고 오목 배웠을 때 천장에 오목밖에 보이지 않듯이 저와 함께 하면 헌법의 내용들, 법과 정치 파트와 더불어서 쭉 정리되어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회문화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부족한 제가 로드 매니저, 레일메이커가 되드리겠습니다. 세트 강의로. 다름 아니라 심플하게 이지하게 터칭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는 사회 강의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총정리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또한 방대한 분량을 중복된 내용 빼고 그야말로 에스프레소하여서 기출문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 일주일 앞두고 이거 한 하루 만에 사회전 하고 싶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강의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이 사회시험인데 포기하고 싶지만 오늘 하루만 할 수 없어요? 하루짜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요약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과 독학을 통하여서 전국을 평정한 바 있던 법학박사답게 그것을 세상에 이런 일이 답게 여러분께 그 선물을 해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